개장 전 74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 특징 헤드라인으로 체크해봐야겠죠. 고개 든 관세발 인플레이션, 코스피 차익 실현에 3,200선 내줍니다.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자극한 건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죠. 빠르게 수치 잠깐 체크해보면요. 전반적인 헤드라인 물가 수치는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세부 항목을 보면 어라 하게 만드는 신호들이 포착됩니다. 가전, 비디오 장비, 스포츠용품, 장난감, 소위 수입 상품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거죠. 차량은 판매 단계에서 할인 등으로 아직 가격 상승이 전가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제외하고 보면요. 다른 상품들의 지난 3개월간의 물가 상승 속도는 팬데믹 이후에 가장 빠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어제 수치가 일시적일 수도 있기에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는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로 이어집니다. CME 패드워치, 즉 금리 선물 시장의 전망에 따르면요. 다음 페이지 체크해 볼까요? 9월 금리 인하 확률, CPI 발표 하루 전인 14일에는 이렇게 54%였으나 발표 후에는 50%대로 떨어졌고요. 금리 동결, 현재 수준에서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은 48%로 오르게 됩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지연된다? 외국인 수급 차원에서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죠. 정말 단순하게만 본다면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됩니다. 역사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보시는 그래프상 노란색 선이 하락하게 되면 외국인 순매수세, 즉 검은색 선도 함께 밀립니다. 어제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순매수하면서 시장 전체 순매도세가 강하지는 않았죠. 자, 그리고 여기에 간밤 미국의 6월 PPI가 보합 수준으로 집계가 되면서 당장 오늘 우리 시장의 물가 불안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죠. 자, 그리고 오늘장 지수 무보 차원에서 생각해볼 또 하나의 변수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파월 해임설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공화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파월 의장 해임에 대한 의견을 의원들에게 물었고 의원들이 이에 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월 해임설에 불을 지피는 내용이죠. 이에 즉시 10년물 국채 금리는 11시를 기점으로 급락합니다. 금리 인하를 관철할 의장이 후임으로 지명될 거란 관측 때문이겠죠. 자, 이후에는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을 긋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을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했는데요. 일단 시장은 그래도 부인을 했다는 점에서 해임설의 출렁인 미증시는 안도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는 어제 한때 야간 거래에서 1,390원까지 올랐으나 소폭 진정이 됐죠.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결국 안도하고 끝났다는 점, 그리고 코스피 야간 선물도 간밤 0.6% 상승으로 끝났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 시장 당장 이를 크게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아직 온전히 해임설에 마침표가 찍히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중기 영향은 계속 주시해야겠는데요. 관련 리포트에서 JP모간도 사안이 종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고요. 향후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해임 지위에 있어 의장직에 국한된 것인지 혹은 연준 이사회 자체 해임인지 체크를 해봐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해임 시도 방식이 이미 즉 트럼프의 권한에 따른 일방적인 해임인지 혹은 사유가 있어 해임해야 한다는 방식인지도 주요 쟁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 보호 차원에서 임의 해임 가능성은 낮으나 사유 해임은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자, 현재 트럼프는요. 연준 건물 공사비를 사기라며 사유로 만들고 있고 간밤에도 앞서 짚어보신 것처럼 모든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도 했죠. JP모간은요. 사유에 의한 해임일 경우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 훼손은 미국 자사대 지위 훼손으로 이어지고 시장 변동성으로 이어져 우리 증시 물론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고유의 모멘텀이 있지만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이 이슈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이에 따른 자세한 분석은요. 잠시 후 마켓포커스 긴급 진단을 통해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준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기도 한데 이와 함께 섹터를 움직일 무버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어제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이 호실적에도 관세를 언급하면서 3분기 매출 전망 범위를 좀 좁혔고요. 확실한 내년도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했죠. 그리고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미국 가상자산 3법이 하원 본회의로 올라갔으나 본회의 논의는 일단 교착 상태. 다만 방향성을 통과할 것이라고 시장은 해석하면서 관련주들은 미국에서 상승했습니다. 오늘장 우리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체크해 보고요. 다시 큰 틀로 돌아와서요. 어제 미증시도 그렇고 최근 우리 증시도 보면 악재가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전약 후강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강세장에 대한 내러티브는 살아있다는 뜻이겠죠. 다만 변동성 유발 요인으로 인한 쏠림 현상은 주의하면서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그럼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메인마켓 이후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을까요? 오늘장 시작하기 전 애프터마켓 마감 시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 만나보시죠. 어제는 지난장보다 상승폭이 다소 축소된 코스피 시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빨간불 잘 켜진 종목들 있었는데요. 코오롱 1.54%로 상승했고요. 마찬가지로 섬유 관련주인 경방도 1.6% 상승했습니다. 강관 제조기업 하이스틸이 미국 상무부로부터 파이프에 대한 덤핑제로 결정을 받으면서 관련주들 일제히 올랐죠. 애프터마켓에선 한국주철관이 1.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계속 하락세 이어가던 두산퓨얼셀도 애프터마켓에선 반등세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코스닥 시장, 지난장에도 HBM 수요 기대감에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코스닥에서 인기였죠. 이번엔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유니테스트가 9.81%로 가장 많이 올라줬습니다. 어제 들썩였던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들도 애프터마켓에서 강했는데요. 쿠콘이 메인마켓에서 20%대 상승, 애프터마켓에서도 상승 동력 잃지 않고 3.92% 상승불 켜줬습니다. 잠시 뒤 오늘장 전략에서 파트너님들과 함께 짚어보시고요. 같은 테마죠. KG 이니시스도 2.23% 오른 모습 눈에 띕니다. 코스피 시장보다 등락률 다이나믹했던 코스닥 시장, 떨어진 종목들도 보면서 오늘장 대비하셔야겠죠. 코스닥 하락률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인공지능 기업과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았던 모습이었는데요. 코난 테크놀로지 13%로 급락했습니다. 유상증자 이슈 있었는데요. 잠시 뒤에 특징주로 짚어보고요. 비보존제약 이틀 전에 윗꼬리 길게 뺀 빨간 기둥으로 마무리했는데 어제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7.94% 빠졌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징주로 짚어보고요. 젠백스와 케어젠도 각각 3%와 1.89% 하락했습니다. 그럼 특징주 보면서 오늘장 대비해 보시죠. 오늘은 코스닥에서 두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 가장 많이 떨어졌던 코난 테크놀로지부터 보겠습니다. 메인마켓에선 그나마 약보합으로 거래가 끝났는데 애프터마켓에선 갑자기 13%가 하락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데요. 공공기관과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입니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 크게 활약하면서 6월 달에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최고가를 찍기도 했는데 어제 유상증자 소식 알리면서 다시 떨어졌습니다. 공시를 통해서 보통주 100만 주를 신주로 발행해서 총 290억 5천만 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이어지는 분석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두 번째 코스닥 특징주는 비보존 제약입니다. 최근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를 출시했는데요. 어나프라주는 급성 통증 조절에 사용하는 주사제입니다. 기존 마약성 진통제와 비스트레이성 소염제와는 전혀 다른 혁신 신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서 출정식까지 열었던 제품인데요. 화요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하면서 최고가 기록했는데 어제는 이 약과 관련해서 안전성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8% 가까이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이 낙폭 차익 실현 매물 추례로 봐야 할지 아니면 어나프라주에 대한 논란 때문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흐름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정규장 마감 이후에 애프터마켓까지 어떤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였는지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낙폭이 두드러졌는데 유상증자 소식이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 코난 테크놀로지는 투자 포인트는 성장성과 유상증자와의 어떤 내용을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관련된 이 포트폴리오를 대폭 확장하면서 그 성장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더 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수요가 이제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그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 증가한 40억 원을 기록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는 29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요. 이번 자금은 AI 연구 개발과 사업 운영에 활용할 예정으로 기술 중심의 성장 국면에서 맞춘 전략적 자금 조달이라는 긍정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 할인 발행에 따른 주가 부담과 물량 출회 우려도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수급 부담이 조정이 예상되는 것만큼 추후에 기술 발표나 어떤 그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을 때 다시 또 추가로 또 산다든가 아니면은 끌고 가는 전략이 맞는데요. 근본 그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의 전반 그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장성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그 가격 할인이 더 돼서 주가 빠지는 구간이 있다면 추매 전략, 추가 매수 전략을 통해서 장기간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현재로서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변동성은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신제품 수주와 실적 가시와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목 비보존 제약의 낙폭도 눈에 띄었는데 비보존 제약의 하락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네네, 하락 배경은 전일에 이제 IR이 좀 있었습니다. IR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 제린 임상 3상 IR이 진행됐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10% 넘게 이렇게 급락이 되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줬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 중추신경계의 영향과 의존성에 대한 그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고 이 관련 질문에 대해서 회사 측에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는 측면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임상 3상 그 완료라는 긍정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향후 허가나 상용화에 대한 리스크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좀 보시면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단기에 좀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도 출회가 되면서 수급이 엇갈리고 이런 부분들을 본 거죠. 그런데 가장 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자 지속입니다. 그리고 자본 잠식 우려 등 재무 리스크 구조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에 대해서는 향후에 임상에 대한 결과 그리고 시장에서의 어떤 그 상용화 이런 성장성에 대해서 주목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무적 리스크를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죠. 따라서 근본 그 비보존 제약의 하락은 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보존 제약까지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주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히토류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애플이 아이폰 제조를 위한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탈중국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망 미국 이전 압박에 MP 머티리얼스와 5억 달러 규모의 히토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온 건데요. 이에 성한 머티리얼스, 노바텍, 그린 리소스 등이 국내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히토류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대부분 대체 소재 기업이거나 히토류를 원료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는 공급망 확보 경쟁이 심화될 시 오히려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기업들임을 뜻하죠. 테마성 움직임을 보일 수 있으니 급등락에 주의하며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 하이스틸이 미국 상무부로부터 구조관에 대한 덤핑 제로 판정을 받았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건데요. 미국 관세 리스크를 비껴나갔다는 분석이 들려오며 하이스틸 16%대 강세 보였고요.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부각되며 훈풍은 다른 종목들로도 번졌습니다. 다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알래스카 LNG 구매 의향서 체결을 우리나라에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후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안정적인 구매처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문제는 미국이 가격, 기간, 물량 등 핵심 조건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구매 약속만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관련 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이슈픽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미국 소재 히토리 업체인 MP 머티리얼즈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결국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겠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 최근 나온 히토리 관련 헤드라인을 보면 히토리의 안보적 차원에서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관련 뉴스들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점들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히토리 공급량의 70~80%는 중국이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번 이슈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지각 변동이 이제 시작으로 좀 볼 수 있는 이슈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애플이 미국의 히토류 채굴 정제 기업인 MP 머티리얼스와 5억 달러 규모의 공급 및 재활용 설비 구축 계약을 체결하면서 희귀금속 테마에 불이 붙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부품 조달이 아니라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자원 주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은 미국 내에서 자석 제조 공정을 신설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재활용 기반의 추출 설비까지 2027년부터 구축해서 2027년도부터 아이폰, 맥북 등에 본격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런 대형 이슈가 국내 증시의 관련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서는 전일에 좀 급등이 나왔던 성한 머티리얼스라든가 그리고 현대 BNG 스틸이라든가 그리고 노바텍 이런 종목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한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매우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의 이제 공급망 내재화라든가 재활용 기반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분할 매수 전략이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애플의 5억 달러 베팅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고 미국 소재 주권 선언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내에 관련된 종목으로는 저는 좀 시가총액이 작은 성한 머티리얼스보다는 현대 BNG 스틸이라든가 노바텍 이렇게 좀 재무적 안정성과 매출이 좀 나와주는 종목에 다소 변동성이 좀 약하다 하더라도 접근한다면 그러한 종목에 접근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히토리 관련주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하이스틸 관련 뉴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일 전에 나온 뉴스긴 합니다만 미국 상무부로부터 구조관에 대한 덤핑 제로 판결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관련주들이 급등한 모습인데 오늘도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의 이제 LNG와 관련된 이슈로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반전 신호로 이 관광 기업에 대한 반전 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로 판정을 미국 상무부로부터 판정을 받은 건데 이 판정은 2022년도 9월부터 1년간 연례 재심 결과로 나온 거고요. 2019년도 당시에 20%가 넘는 반덤핑 마진이 부과됐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결정은 업계 전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의 이 관세 재조정 흐름과 맞물려서 수출 단가 회복이라든가 관광 업체들의 미국 판로 복원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이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알래스카 LNG 개발인데요. 이 극좋은
환경용 강관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 하이스틸의 고망간 강관 기술이 이번 이슈와 맞물려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중동이라든가 일본, 호주 등의 수출 시장 다변화 이런 부분도 주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하이스틸, 동양철관, 현대비엔지 스틸 등의 수출 기대감에 종목의 중심에 단기 트레이딩이 유효한다 하다고 봐야 되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알래스카 LNG, 중동 인프라 확대라든가 이에 맞물린 피팅 밸브 주인 BMT, 성광밴드 이런 종목들의 분할 매수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조적 리스크 해소 이후에 재평가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반전 흐름을 보시고 좀 실적 시즌인 것만큼 변동성이 있으니까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우선 접근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관 그리고 LNG 관련주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발언도 확인하고 가도록 할 텐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파월 연준 의장 사임하면 좋겠다며 또 한 번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존 준 미국 상원 의원 트럼프가 시장 반응에 따라 파월 해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유럽과 관련된 발언도 있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유럽과 무역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월 해임과 관련해서 시장 반응을 좀 떠보려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관련 분석은요, 이어지는 마켓 포커스 긴급 진단 시간에서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지금까지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